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병원에서 6년을 진통제에만 의존하던 70대 할머니가 한국에서 단 한 번 침 맞고 다시 걷게 되었다면요. 다시는 못 걷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그 발. 하지만 한국 한의원에서 맞은 그 침 한 방이 할머니의 인생을 다시 걷게 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0여 시간을 날아와 드디어 발을 디딘 한국 땅. 그것도 제주도라니. 딸 엘리와 5살 손녀 애나가 신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 바다가 너무 예뻐. 애나가 제 손을 잡아 끌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만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쉴게. 너희끼리 놀아라. 제주 해변의 하얀 모래사장,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먼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모래사장 한 귀퉁이에 있는 파라솔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저는 딸과 손녀가 바다에서 노는 모습만 바라봤어요. 왼발이 욱신거렸습니다. 아니, 욱신거린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마치 발 전체가 돌덩이가 된 것처럼 무겁고 둔했거든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아픔이 허리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저기 의자 말고 모래사장에서 발 담그고 있어도 되는데. 엘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6년 전부터 시작된 이 지긋지긋한 통증 때문에 저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혹시 길에서 주저앉을까봐, 혹시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말이에요. 애나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어떤 할머니로 기억될까? 항상 아픈 할머니, 걷지 못하는 할머니,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할머니 말이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정말 다르더군요. 따뜻하면서도 시원하고 뭔가 희망 같은 게 실려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바람조차 무의미했습니다. 제 발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거든요. 6년 전 그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왼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잠깐 저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며 소염제를 처방해줬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증은 더 심해졌죠. 두 번째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혀줄 거예요. 의사의 말대로 며칠간은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병원을 다니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떤 의사는 신경블록 주사를 해보죠라고 했고 또 다른 의사는 물리치료를 병행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치료법은 일시적인 완화만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의사들마저 점점 포기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인데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죠. 진통제로 관리하면서 지내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에 의존하게 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알이면 됐는데 점점 2알, 3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발의 감각이 점점 둔해졌습니다. 엄마, 병원 한 곳 더 가보자. 엘리가 계속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됐다. 더 이상 돈만 낭비하고 싶지 않아. 사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 고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발가락 끝이 시린 날이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누워있어도 아프고 일어서려고 해도 아팠어요. 걸음걸이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왼발을 끌듯이 걸어야 했거든요.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애나와 놀아주지 못할 때였어요. 할머니, 같이 산책해요 하며 제 손을 잡는 애나를 보면서 할머니는 못 걸어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엘리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딸이 저를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요.
너희한테 민폐만 될까봐 걱정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여행이라니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애나를 위해서라도 억지로 따라온 거였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둘째 날 오후, 저희는 숙소 근처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엘리와 애나가 걸었고 저는 휠체어를 빌려서 따라갔어요. 제주도의 돌담길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예쁜 간판 있어. 애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간판에는 정심한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의원이라니 미국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죠. 엄마, 엘리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딱 10분만 들어가 보자.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뭐라도 해보는 게 낫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또 돈만 버리게 될 텐데 뭐하러 가니? 하지만 엘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국에서 못 해본 치료 방법이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애나도 덩달아 졸랐어. 할머니 궁금해. 한의원이 뭐 하는 곳이야?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한 애나의 눈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마지막 기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그럼 잠깐만 보자. 제가 마지못해 동의하자 엘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최고야.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미국의 병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접수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분이 저희를 보더니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엘리가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6년간 발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미국에서는 진통제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요. 원장님께 진료받아 보시겠어요? 간호사분이 물어봤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또 실망하게 될까 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엘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침을 맞고 나오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정말 침으로 나을 수 있을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간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6년 동안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애나가 제 무릎에 기대어 앉으며 할머니, 여기서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간호사분이 저희를 불렀어요. 조앤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우 원장입니다.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먼저 어떤 증상으로 오셨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6년간의 고통, 미국에서 받았던 치료들, 현재 복용 중인 진통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선생님의 말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국의 의사들은 대부분 증상만 물어보고 바로 처방전을 써주곤 했거든요. 이렇게 제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의사는 처음이었어요. 이제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주세요. 선생님은 제 허리부터 차근차근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누르면 아프세요? 이쪽으로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나요? 질문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선생님이 제 발만 보는 게 아니라 허리와 골반, 심지어 목까지 살펴보신다는 거였습니다. 발 통증이라고 해서 발만 문제인 건 아니에요. 몸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10여 분간의 진찰 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단순한 발 문제가 아닙니다. 허리 4번째, 5번째, 척추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발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발의 감각도 둔해지고 통증도 계속되는 거죠. 엘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미국 의사들은 왜 몰랐을까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접근 방식이 달라요. 서양의학은 부분을 보고 한의학은 전체를 봅니다. 침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이시니까 걱정되시죠? 솔직히 무서웠어요.
침이라는 걸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프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첫 번째 침이 허리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야? 싶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침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리 쪽으로 침을 놓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며 제 허벅지에 침을 놓았을 때 갑자기 전기 같은 느낌이 확 올라왔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애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 침 안 해도 돼. 5살짜리가 할머니 걱정에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시에 고마웠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준다니. 애나의 울음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아파하지 마, 제발. 5살 아이가 온몸으로 울어대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엘리도 당황해서 애나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잠시 멈춰주세요. 엘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도 그 순간까지는 치료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통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제 발목 근처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뭔가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막혀있던 길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계속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동안 포기했던 희망을 다시 품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혹시 또 실망하게 될까봐, 혹시 이것도 일시적인 착각일까봐 두려웠거든요. 엘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 저희가 함께 있으니까. 애나도 울음을 그치고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애나가 같이 아파줄게. 김 원장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지금 막혔던 기혈이 뚫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곧 편해질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침이 발가락 끝 부분으로 갈수록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제 발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떠세요? 원장님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달라진 게 확실했는데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거든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발가락을 살짝 움직여 봤을 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감각이 전해졌어요. 엄마, 표정이 다르네요. 엘리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뭔가 편해 보여요. 저도 모르게 얼굴 근육이 이완되었나 봅니다. 6년 동안 경직되어 있던 표정이 말이에요. 애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제 안 아파? 저는 애나의 작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그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마치 긴 터널 끝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침 치료가 끝나고 원장님이 천천히 침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확실히 달랐어요. 먼저 발을 바닥에 대고 체중을 실어봤습니다. 그동안 왼발에 체중을 싣는 것만으로도 전기가 통하는 듯한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어떠세요? 원장님이 웃으며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말을 못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픔이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동작을 시도해봤어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것. 잠깐만. 이건 안 되던 자세인데. 엘리가 눈을 크게 뜨며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요? 정말 나아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6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이 제 발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애나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않아? 저는 애나를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 많이 나아졌어. 애나 덕분이야.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한 번의 치료로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막혔던 기혈순환이 어느 정도 뚫렸습니다. 몇 번 더 치료받으시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걸어봤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걸음걸이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끌듯이 걷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왼발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엄마,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엘리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정말 그럴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엘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엄마, 원장님이 처방을 써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정도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도 알려드릴게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표정이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6년 동안 굳어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애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같이 산책할 수 있어. 저는 애나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랑 같이 걸어보자. 그 순간 정말로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전만 해도 걷는 것조차 포기했던 제가 지금은 손녀와 함께 걷는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 집 거실에서 엘리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엘리의 표정이 밝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때요? 많이 걸으셨어요? 응. 오늘 아침에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 공원 한 바퀴라고 해봐야 15분 정도 거리였지만 제게는 엄청난 발전이었거든요. 정말요? 엄마 혼자서요? 엘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이웃 할머니 메리랑 함께 갔어. 메리도 깜짝 놀라더라고. 저런, 조앤이 이렇게 빨리 걸을 수 있게 됐다니 하면서 말이야.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우편함까지, 그 다음에는 길 건너편까지 점점 거리를 늘려갔어요. 김 원장님이 알려주신 발목 운동과 허리 스트레칭도 꾸준히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진통제를 끊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 믿을 수 있겠니? 나 이제 진통제 안 먹어도 돼. 화면 속 엘리가 눈을 크게 뜨며 정말요? 엄마가 진통제 없이? 라고 반복해서 물었어요. 응, 가끔 약간 뻐근할 때는 있지만 예전 같은 극심한 통증은 없어. 그리고 발가락 감각도 거의 다 돌아왔고 저는 화면을 향해 발가락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봐, 이것도 잘 돼. 엘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생각하니까요. 애나는 어디 있니? 제가 물어보자 엘리가 웃으며 애나야, 할머니 전화 왔어 라고 불렀어요. 곧 애나가 뛰어와서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프지 않아? 애나의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같았어요. 응. 할머니 이제 안 아파. 애나 덕분이야. 저는 애나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한국 가면 같이 바닷가 걸을 수 있어. 애나의 질문에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애나 손 잡고 모래사장 끝까지 걸어갈게.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년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김 원장님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까요? 그 선생님한테 전해줘. 제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엘리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부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제주도 바닷가입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난 후 저희는 다시 이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저는 휠체어 대신 제 2발로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빨리 와. 조개 껍데기 주웠어. 애나가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애나에게 걸어갔어요. 발이 모래에 빠질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촉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애나와 손을 맞잡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6년 전 그 아픈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긴 여행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포기했던 희망을 다시 찾기까지의 여정 말이에요.
엘리가 저희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애나랑 같이 걷는 모습이. 사진 속 저는 분명 행복해 보일 거예요. 진짜로 행복했거든요. 할머니, 저기까지 갈 수 있어? 애나가 멀리 있는 등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는 못 가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다릅니다. 가보자. 할머니랑 애나랑 같이 걸으면서 김 원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몸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히 발의 통증을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저의 삶 전체를 바꿔주신 거였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저는 한의학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서양의학이 병을 치료한다면 한의학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단순히 발이 나은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 전체가 치유받았던 거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6달 전. 이 자리에서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손녀와 함께 모래사장을 걷고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머니, 행복해? 애나가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애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응, 할머니 정말 행복해. 애나랑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석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 아래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몸이 아니라 삶을 치료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통증 때문에 잃어버린 건 발의 기능만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기쁨, 가족과의 추억,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걸 잃었었거든요. 그런데 김 원장님은 그 모든 걸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엄마, 내년에도 또 오자. 엘리가 제안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년에는 애나랑 더 멀리 걸어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김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소중한 일상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아프지 않다는 것,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기적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